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수의 불안이 나의 귀해입니다. 다수의 불안 얘기하기 전에 한번 불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불안이라는 게 뭘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죠. 그런데 불안은 느끼는 겁니다. 네, 느낌하고 다른 게 생각이죠. 네,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왜 불안하지? 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네, 이거는 생각이죠. 네,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안은요, 불안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요. 이 몸과 마음의 다른 증상을 일으켜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이 뭘까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좀 가빠요. 네, 온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요. 또 근육이 긴장됩니다. 하고 근육이 긴장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안절부절합니다. 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로하죠. 네, 이 불안한 그 상태가요, 내 몸맘의 균열을 갖다가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은요, 그 자체도 고통이죠. 불안을 느끼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오잖아요. 그것도 또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이제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제가 아까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대뇌에, 다 뇌가 하는 겁니다. 뇌에 이제 대뇌라고 하는 데고요. 대뇌. 네. 그리고 느낌을 담당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뇌의 심부에 있어요.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게 이제 변연계와 시상이라고 하는 뇌의 심부에 있습니다. 심부에서 하는 기능이 되겠죠. 느낌에는요, 불안 말고도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불안은 뭐의 하나냐 하면은 감정의 하나입니다. 네, 감정 말고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죠. 네, 우리가 증상은 이제 아까 제가 호흡이 가쁘다. 이게 이제 가슴이 가쁘다고 이제 여기서 느끼지만은요, 실제로 그걸 느끼는 데는 여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부위죠. 느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정, 욕구, 그리고 증상. 네, 감정에는 말씀드렸던 불안, 우울, 화, 또 이거 말고도 성취감, 네, 또 사랑, 이런 게 전부 다 감정입니다. 욕구는요, 식욕, 성욕, 관심욕, 인정욕,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게 다 이제 욕구가 되겠고요. 증상은 통증과 기능장애, 네, 아프다, 네,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능장애 아니겠어요? 이걸 느끼는 것도 몸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은 몸에서가 이제 전달이 돼서 실제로 느끼는 거는 이제 이 변연계와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 불안, 느낌의 하나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고요. 그럼 불안이 왜 생길까요? 네. 불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요. 네, 당연히 위협입니다. 위협. 네.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동물 같이 원신 생활을 했을 때 항상 위협이 상존하잖아요. 다른 이제 사자, 호랑이 이렇게 또는 곰 이런 이제 동물들이 다가와서 나를 잡아먹으려 그래요. 그게 이제 위협이죠. 생명과 손상의 위협입니다. 그러거나 또 고통의 위협도 있죠. 고통. 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할 거다. 이 고통의 위협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실의 위협이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라는 위협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 재산을 잃는다. 아니면은, 내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나 명예를 잃는다. 이게 다 위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요. 이 위협을 요새는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요, 이 위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위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겠어요? 걱정을 하는 거죠. 사고가 날까, 아니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날까, 아니면은 내가, 공황이 와가지고 재산을 잃을까,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들. 이게 이제 불안을 일으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게 뭐겠어요? 질병 불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암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중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 않을까?
내가 치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질병 불안입니다. 이거 다 생각에서 오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몰랐으면은 불안이 오지 않는데요. 네,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생각에 의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맘과 속맘이 충돌할 때, 겉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이에요. 속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느낌을 담당하는 느낌이 오는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죠. 감정 욕구는 뭐 A를 원해요. 네, 그런데 생각이 그건 안 돼 라고 B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둘이 충돌을 하겠죠. 그런데 왕왕은요, 내 생각은 내가 알아요. B가 뭔지는 아는데 A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충돌을 할 때 일어나는 게 또 불안입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왜 불안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잘 모릅니다. 불안의 원인을 갖다가 내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불안을 일으키는 그 다음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안과 증상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제가 증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뭐,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경직되고,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증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증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내가 심장이 뭐 큰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온몸이 내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네, 아까 제가 생각이 불안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생각이 불안을 일으킨다. 다시 불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불안을 일으키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불안과 증상이 악순환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하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회로가 돼버려요. 뇌 속에서. 네, 그래서 별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네, 근데 계속 이 불안과 증상이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네. 네, 그래서 그냥 매사가 불안해요. 그냥 아침부터 잘 때까지가 불안한 게 이제 불안 회로라는 거죠. 이게 극심한 형태의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공황입니다. 네,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몸이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공황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생기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폐의 문제고 심장의 문제일 것 같죠. 전혀 거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증세만 느껴질 따름이죠. 자, 불안, 또 불안의 원인 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수의 불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다수는 이제 나의 불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입니다. 네, 다수의 불안을 만드는 1등 공신은요, 언론입니다. 언론과 미디어고요. 두 번째가요, 이게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 정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이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을 좋아합니다. 네, 불안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세 번째가 불안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다수의 불안이 생기거든요. 네, 언론 또는 이제 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이제 각종 소셜 미디어, 이것도 다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언론은 다수의 관심을 받아야만 먹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불안을 조장을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안 산업이 있어요. 그 세 개의 불안 산업이 있는데 그 첫째가 언론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하고 있는 의료죠. 네, 의료가 불안 산업이고요. 교육도 이제 불안 산업이 돼가고 있어요. 네, 언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온 예를 저한테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이 예를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한테 어떤 언론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중독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한테 인터뷰 하러 온 사람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여기 인터뷰 하는 사람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MC가 할 테니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식중독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아나운서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한마디 갖다 제가 하겠다. 이제 제가 해달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뭐를 보겠어요? 네, 아나운서가 하는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고 리포터입니다. 리포터가 하는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네, 아닙니다. 제 얘기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들리는 거죠.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다 뭐 언론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이런 방향에서 제작이 되죠. 의료도 비슷하죠. 의료가 불안을 일으키는 제일 큰 한마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이제 왔냐. 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병원 가면은요. 교육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자식만 안 해.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불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에서도요, 사실 불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요. 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불안을 많이 이용할 때 이를 이제 선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교묘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사실로 믿어져요. 네. 이게 선동으로 안 믿어지고 사실로 믿어지는 거의 근간에는요, 불안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불안을 좋아하는 국민 정서. 네, 겉맘으로는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요, 겉맘으로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추구를 해요, 안정을 추구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행복을 추구를 해요. 네, 그런데요, 이 평화, 안정, 뭐 행복 여기에는 관심이 안 가요. 네, 뭐가 잘못됐다, 무슨 사고가 났다, 무슨 뭐 정말 죽었다, 누가 큰일을 당했다, 이런 데는요 솔깃합니다. 그냥 귀가 막 쏠리고요, 눈이 글막 돌아가요. 네, 겉맘으로는 이걸 추구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그냥 속마음으로는요 전부 다 불안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민 정서가 불안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원인이요. 네, 다수의 불안이 되는 세 번째 원인은 불안은 전염된답니다. 네, 여기서 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라 그럴까요? 장점이 뭐냐면요, 나의 불안을 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 때까지 이 뭔가를 합니다. 네, 능력도 탁월하지만은 이게 끝이지가 않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남이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기를 원하나 봐요. 그래서 이 전염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불안이 생기는 원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불안은 일종의 전염병이죠. 네, 그런데 뭐 공기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모기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사람에 의해서만 전염이 됩니다. 자, 다수의 불안에 대해서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 다수가 느끼는 불안과 실제 위협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뭐 대충 그동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 다수의 불안은요, 위협을 굉장히 과장한다. 네, 정말 엄청나게 과장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거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이 다수의 불안을 일으켰던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전염병으로 메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메르스. 네, 두 번째 그 전에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뭐 여름이면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죠. 콜레라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 네, 이럴 때, 네, 이게 이제 다수의 불안을 일으키죠. 그러거나, 예를 들면은 일본 방사능. 네, 이것도, 다수의 불안을 일으켰죠. 네, 그런데 실제 위협은 어때요?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요, 정말 고작 해봐야 수십 명, 정말 많아봐야 뭐 백 몇 명, 요 수준입니다. 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5천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5천만 명 중에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네, 이게 굉장히 정말로 드문 확률입니다. 드문 가능성이거든요. 이렇게 드물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나한테도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한테 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네, 정말 5천만 분의 100이니까요. 어떻게 돼요?
100이니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50만 분의 1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50만 분의 1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겠어요? 네, 확률만 따져도 그렇고요. 그거 말고요. 네, 이런 이제 다수의 불안을 일으키는 거 말고 우리한테 늘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입니다. 뭐 교통사고, 자전거 타다가 일어나는 사고, 뭐 가정 내 사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 지금 다수의 불안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꾸로 거의 나한테 안 일어날 일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 한다는 거죠. 다수의 불안은요, 이렇게 과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수의 불안이 있을 때가 나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사실 진짜 기회가 되는데요. 다수의 불안이 있으면은 그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을 그 다수는 어떻게 해요? 회피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메르스 같으면은 중동 여행 안 가죠. 네, 또 일본 방사능 같으면은 일본 여행을 안 갑니다. 또 뭐 음식이 그렇다 그러면은 닭고기 안 먹고요, 회 안 먹고 해산물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회피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대상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네, 그걸 찾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합니다. 그죠? 네, 이게 기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그 일본 방사능이 별거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일본 가시잖아요. 근데 한창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일본을 갔으면은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일단 값이 쌉니다. 네, 두 번째, 최고의 환대를 받죠. 네, 세 번째, 이게 붐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늘 나가면은요,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이 치이잖아요. 그럴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조류 독감이나 아니면은 뭐 콜레라 또는 비뇨기폐혈증 얘기가 나올 때요, 뭐 닭고기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회를 들어보세요. 해산물 들어보세요. 네, 가보세요. 그 음식점에.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겠어요. 가격도 싸요. 서비스도 좋고요. 네, 이게 기회죠. 네, 이거 말고도요, 다수가 불안할 때, 그래서 뭘 안 할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이게 바로 나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나한테 그런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다가 무시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무시보다는 예측 대비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무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콜레라라고 합시다. 그럼 콜레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라는 것은 문제시하지 말라. 네, 이게 문제가 있고 무시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해버리는 게 무시고요. 이걸 문제시하는 게 다수의 불안입니다. 그죠? 불안은 이걸 문제시하거든요.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문제시하는 거죠. 문제시하지 말라. 이걸 비문제시라고 합니다. 네, 예측 대비하시면 돼요. 뭐 내가 조금만 대비하시면은요. 네, 이런 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요, 정확한 진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다수의 불안을 일으키는 언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이제 부안내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에 더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가 있죠. 뭐 카톡으로 온다든지, 뭐 이메일로 온다든지, 그런 게 이제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이 작성자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이제 요새는 그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작성자가 없는 거를. 두 번째, 찌라시.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언론 말고도. 네, 그래서 이런 거 아예 보지 마세요. 전부 다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여기에 솔깃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좀 더 균형 잡힌 정보를 알려면은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남의 나라 거를 자꾸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구글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게 나와요. 근데 구글 검색도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 언론께 나와요.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언론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정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뉴스 자체도요, 꼭 한국 뉴스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5개국
한국 말고도 5개국을 추가로 보거든요. 네,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이게 이제 헤드라인만 보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균형 잡힌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측 대비인 거죠. 자, 이 다수의 불안과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세 또는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대세와 트렌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다수의 불안도 유행입니다. 네, 대세와 트렌드도 바로 유행이죠. 네,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대세와 트렌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많은 사람이 찾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죠. 네, 비싸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남들이 다 대세와 트렌드를 따를 때 나는 나를 하거나 뭐 소수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이 가격이 낮고요. 나만의 것을 찾으면은요. 두 번째는 이게 가치를 더 바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 봐요. 저거는 희소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다수가 할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거나 아니면은 따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죠. 네, 이럴 때요. 일부러 다르게 느껴보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기회입니다.